We're joined now by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Kevin Hassett. Good to have you back. It's great to be back. So people are holiday shopping. They're aware of prices. The president said this week prices are coming down tremendously. The latest data, though, from the Consumer Price Index, up 3% year over year. Personal Consumption Index is up 2.8% year over year. What data is he looking at? What's your benchmark? Right. Well, one of the things that, if you saw his presentation in Pennsylvania, is he put up a bunch of charts, which he loves to do, where he went through the individual items that have we've already sort of made a bunch of progress on. And so, for example, under Joe Biden, prescription drugs were up 9%. 특정 상황에서 기관들의 담론적 일상은 여전히 진행 중인 쇠퇴 패턴을 드러내는 사건들에 의해 중단되곤 한다. 12월 19일 전국 방송으로 송출된 일련의 인터뷰 중 백악관 전 경제보좌관 케빈 해셋이 카메라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정부 경제정책 관련 발언을 설명하려 시도했다. 트럼프가 성탄절 연설에서 제시한 제안과 성과에 대한 기술적 보강 시도로 활용될 수 있었던 이 자리는 결국 제도적으로 이례적인 사건으로 전락했다. 일관된 설명을 하거나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제시하기는커녕 헤셋은 수학적 백분율에 대한 혼란스러운 설명에 빠져들었다. 그는 가격 인하를 700% 낮아졌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기본적인 산술 원리에 반하는 계산이었다. 이 순간은 공식적인 반박이나 규탄 성명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방송에서 웃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전통적인 논평가와 전문 앵커를 포함한 여러 방송사의 기자들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보인 장면에 대해 자발적으로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인터뷰의 즉각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았다. 극도로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과장된 표현에 익숙해진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데이터 왜곡에 기반한 수사법의 한계를 드물게 선명하게 드러냈다. 헤셋의 발언이 불러온 당혹감은 단순히 그의 주장이 틀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적 근거의 부재를 회피하기 위해 순환 논리와 명백히 취약한 변명을 동원한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가장 많이 인용된 부분 중 하나에서 이 고문은 한 약품의 가격이 $100에서 $13로 하락한 것을 700% 하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수 해석을 뒤집는 방식을 근거로 제시했다. 진행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수학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교정하는 듯한 어조의 발언은 트럼프와 연계된 인물들이 내보내는 공개적 서사와 제도적 논쟁이 요구하는 논리, 정확성, 일관성의 기본적 기준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협화음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실수 이상의 이 사건은 수사적 고갈을 드러냈는데 보수 우파 이념에 가장 가까운 커뮤니케이터들조차 산술적 왜곡을 정치적 진실로 포장하려는 집요함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맥락은 특히 중요하다. 지난 몇 주간 도널드 트럼프는 의회에서 사회 정책이 진전되는 가운데 자신의 이미지를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재포지셔닝하려는 강도 높은 연설을 이어왔다. 이를 위해 그의 팀은 최적화된 수치, 공개되지 않은 슬라이드, 해석 가능한 데이터 등 종종 국민이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들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셋의 등장은 이론적으로 이러한 연설에 기술적 신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잘못된 발언을 더욱 잘못된 설명으로 방어하려다 보니 결국 트럼프 캠프 핵심이 채택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당 증거를 담고 있다는 슬라이드 사용은 분석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참조적 수단이 되었다. 데이터가 발언을 정당화하지만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 논리 자체만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의 명확성을 훼손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생방송 중
주저없이 질문을 끊고 정정하는 인터뷰어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보기 드문 사건이었다. 공화당 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바이든 행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논평가들조차 헤셋의 방어적 태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휘발유 가격 데이터를 부풀리려는 집착에 대해 질문받자 그는 연설 중 슬라이드를 보여주지 않은 방송사들을 언급하며 마치 그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이 대중에게 이해되지 않았다는 듯이 답변했다. 이 시점에서 비판은 내용보다 방법론에 더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를 넘어 현실에 대한 대체 버전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정보 기반 자체를 은폐하는 데 기반을 두게 되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기자들과 분석가들은 노골적으로 비꼬는 어조를 취하며 이러한 논리의 부조리함을 지적하고 유권자들이 과연 이런 논리적 전도를 정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경우 웃음은 수사적 수단이 아니었다. 생방송으로 반경된 황금 시간대에 목격된 일관성의 붕괴에 대한 유일한 반응이었다. 이 에피소드는 기관 관찰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들은 케빈 헤셋을 단순히 전 보좌관이 전 상관을 보호하려는 모습으로만 보지 않고 기술적 언어가 원래의 내용을 비워낸 상태에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 부정확한 데이터를 절대적 진실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다. 기자들의 코믹한 저항이었다. 그들은 웃음으로 공개적으로 그 발언의 정당성을 거부했다. 이 제스처는 비록 비공식적으로 보일지라도 함의를 지닌다. 특정 수사적 한계를 넘어서면 분노를 유발하기보다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불신이 집단적이고 반복적이며 가시적일 때 그 담론의 효과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런 종류의 반응은 비판적인 보도에서도 흔하지 않다는 기록이 있다. 미국 언론 구조 자체는 명시적인 감정 표현을 피하고 중립적인 어조와 기술적 논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헤셋의 발언에 대한 예외적인 반응은 트럼프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제도적 보도에서 감수성의 변화를 시사한다. 그 스튜디오에 퍼진 웃음은 단순히 잘못된 숫자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한계에 이른 연속적인 왜곡들의 누적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은 미디어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논리, 수학, 경험적 현실을 부정하면서도 검증 가능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서사들이 초래하는 제도적 비용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성찰의 여지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 시점부터 트럼프 캠페인이 유권자 앞에서 경제 논리를 재포지셔닝하려는 향후 시도들은 새로운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합리적 회의론뿐만 아니라 가장 단순한 형태의 공개적 거부인 웃음으로 표현된 명백한 거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부터 해당 사건의 제도적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이를 연방 경제 논쟁을 둘러싼 더 광범위한 갈등 구조 속에 위치시켜야 한다. 케빈 헤셋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다시 공개 발언을 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된 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트럼프 시대의 옛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재기용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정부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공화당 캠페인의 전략적 중심부 주변을 맴돌고 있다. 특히 헤셋은 트럼프주의가 방법론적 일관성 부족으로 자주 비판받아온 정책들의 일종의 기술적 외피를 입히려는 노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그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고용과 임금 증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는데 이는 정치적으로는 효과적이었지만 이후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받은 논지였다. 따라서 그의 재등장은 한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현재 캠페인이
트럼프의 경제적 유산을 단순히 계승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도 동일한 인물들과 동일한 논리로 이를 재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세세 발언에 대한 제도적 반응이 중요해진다. 정치적 반대자들이 아닌 방송인들과 언론인들이 그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은 특정 유형의 수렴을 드러낸다. 전통적으로 정당 정치 논쟁에서 배제되었던 행위자들이 특정 담론 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저항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의 슬라이드가 논리를 설명해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응은 이러한 측면에서 일러스트레이티브했다. 공식적인 반박 대신 아이러니와 거리두기에 기반한 일종의 부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식 논리의 영향력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언론, 싱크탱크, 독립기술그룹 등 역사적으로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사실 왜곡을 용인하거나 무시해온 제도적 중재자들의 태도 변화를 시사한다. 이 경우 공개적인 웃음은 무례함이 아니라 지침의 표식으로 작용한다. 정치적 합리성의 최소한의 논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 중재가 중립성의 외관을 유지하기를 거부하는 순간이다. 이러한 불편함의 수렴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또한 트럼프 정부 종식 이후 누적된 경제 사회적 위기들이 제도적 불안정,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기본 서비스 접근 불평등이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BLS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보호받던 인구 집단에서 비정규직과 식량 불안정이 증가했다. 이는 현 정부나 야당의 공식 발언과 유권자들의 실제 경험 사이의 괴리감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트럼프가 자신의 집권 기간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이 같은 정서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동일한 서사적 요소로 재현해야 하는 추가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하세세 발언은 믿기 어려운 계산과 공개된 적 없는 문서를 근거로 삼는 방식으로 트럼프 시대의 선택적 기억과 대중의 신뢰 한계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며 이러한 시도를 요약한다. 기관 차원의 반응도 언론을 넘어 확산되었다. 인터뷰 직후 독립경제학자 대학 교수, 심지어 공화당 전직 직원들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는 기사로, 다른 이들은 소셜미디어 성명으로 600폰트 감소나 700% 하락 같은 표현을 고집하는 것이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경제적 우선순위에 대한 민주적 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의 정확성만이 아니라 객관적 전제하에 신뢰할 수 있는 공공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였습니다. 핵심 비판은 역전된 의미의 수학적 범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정상화할 위험에 집중되었는데, 공공정책 분야 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의 합의는 이념적 일치가 아니라 공개 토론에서 기술적 책임의 최소 기준을 옹호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합의 분산되었지만 일관된 이 사건을 트럼프 캠페인에 대한 경고 신호로 만드는 것이다. 근거 없는 서사가 설 자리는 이전 선거 주기보다 더 좁아졌다. 이 사건에 대한 비판적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요소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우호적이었던 계층의 재포지셔닝이다. 일부 보수 매체들은 신중하지만 의미 있는 사설을 통해 2016년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현재 정치적 상황에 덜 적합해 보이는 동일한 담론적 방법론으로 회귀하는 것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직 협력자들을 캠페인 대변인으로 기용한 것 자체가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경제적 번영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은 대중이 단순화된 현실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화된 현실이 하셋의 경우처럼 자체 모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때 그 효과는 의도와 정반대가 될 수 있다.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인위적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언론 전문가 중도 성향 유권자층 간의 수렴이 캠페인 경제 논리의 공고화에 대한 실질적, 수사적 차원을 넘어선 장애물로 부각된다. 여전히 제도권 내에서 의회 관측자들은 트럼프 캠페인 관계자들이 청문회, 기자회견, 공개 성명에서 사용하는 기술적 담론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핵심 우려는 사용된 데이터의 무결성, 허위 정보 유포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수사하기 예산 논의, 제약 규제, 세제 혜택과 같이 사실적 분석에 의존하는 입법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된다. 최근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양당 상원 의원들은 예산안의 기술적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보이며 경제 데이터의 과도한 정치화가 통치 자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반응이 상징적 차원을 넘어섰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이 선거 연도 동안 규제기관과 감독기관이 경제 논의를 다루는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주시하는 분들을 위해 본 채널은 미국 내 주요 제도적 전개에 대한 맥락, 명확성 및 지속적인 추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케빈 헤셋의 인터뷰가 주변적인 사건이 아니라 특정 담론 전략의 쇠퇴라는 더 광범위한 과정 속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실수가 아니라 트럼프주의 경제 담론을 지탱해 온 제도적 기여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조직적인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언론,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angry left-wing. 추진력을 제공해온 특정 수사적 공식들의 소진을 가리킨다. 이러한 저항이 사설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비웃음, 기술적 의문, 입법 제한 등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담론의 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드시 트럼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제도적 무대의 중심에 다시 서려는 방식에 대한 반발이다. 케빈 헤셋 사건 이후 이어진 일련의 반응들은 그 장면의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비록 처음에는 웃음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장면은 더 광범위한 제도적 함의를 드러냈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실수로 볼 수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동일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담론 전략의 쇠퇴를 보여주는 징후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오랜 기간 반복된 공약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는 극단적인 단순화와 역설적 논증 구조를 강화하여 그 공백을 메우려 했다. 이러한 해석에서 기자들의 웃음은 우연이 아니라 그 담론이 더 이상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측 가능한 연극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나타난다. 또 다른 해석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은 의도적인 불협화음과 도발에 기반한 더 광범위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논리 안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헤셋의 존재는 기술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특정 유권자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언어 스타일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 집단은 전통적 제도적 규범과의 단절을 중시하며 전문가, 기술적 데이터, 학문적 중재에 대한 불신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시지의 사실적 내용은 형식의 상징적 효과에 비해 중요성을 상실한다. 불일치는 더 이상 오류가 아니라 표현적 수단으로 기능하며 전통적 대화 상대방의 불신 반응을 통해 정치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해석이 경제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소수 의견이지만
담론적 결함과 진정성 인식 간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최근 포퓰리즘 전략 연구에서 등장한다. 또한 개인적 인물에 대한 초점을 벗어나 유사한 사건의 반복이 초래하는 제도적 영향의 분석을 집중하는 제3위의 해석도 존재한다. 공공 거버넌스와 법학 분야 연구자들은 특히 국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이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발언을 반복할 경우 정치 체제가 일관된 진단을 내리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 접근법은 권력 분립과 규제 기관들의 조화된 운영을 기반으로 구성된 민주주의에서 기술적 담론의 무결성은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니라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사건이 아이러니하게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국가 공무원의 정보 유통에 대한 공공 책임과 선거 수사가 사회적 현실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윤리적 한계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 컨설턴트들은 부정적 여파가 여러 논란 사건 중 하나로 희석되어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사건이 특히 인플레이션, 의료 시스템, 생활비 문제의 우려를 표하며 트럼프의 경제 논리에서 최소한의 신뢰할 만한 대안을 기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변화를 촉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그룹에게 과장된 공약과 취약한 데이터 사이의 대비는 현재의 도전에 대한 준비 부족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가들 사이의 핵심 쟁점은 가장 공고한 지지층의 충성도가 아니라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잃어버린 세그먼트를 재획득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이들은 이제 정체성 호소보다 객관적 기준에 더 주목하고 있다. 제도적 관점에서 미국 정치 체제가 검증 가능한 기준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수사적 구조에 기반한 경제 담론의 확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연방선거 캠페인에서 정보 검증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연방선거위원회, FEC 및 독립기관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제안들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선거 규제 한계와 관련된 헌법적 논쟁에 직면해 있다. 현재까지 정치적 표현의 권리와 기술적 성격의 허위 정보로부터 공공 영역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셋 사건은 바로 이러한 교착 상태에 놓여 있으며 제도적 불일치를 정상화할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법적 수단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일부 신중한 관측자들은 미국 선거 주기가 충분히 길고 변화에 취약해 특정 사건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건들에 의해 빠르게 덮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영향에 대한 사전 예측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러한 표면상 주변적인 순간들에서 더 깊은 변화의 초기 신호를 포착한다. 반드시 투표 의향에서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그러한 변화를 발견한다. 기술적 성격의 인터뷰가 논리적 불일치로 인해 바이럴이 되고 자발적인 불신 반응을 유발한 사실은 터무니없는 수사에 대한 제도적 관용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이는 특정 후보의 실패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사실에 기반한 진단과 해결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정 담론 방식이 지지보다 저항을 더 많이 유발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한편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의 커뮤니케이션 팀은 전략에 대한 의미 있는 조정을 시사하지 않았다. 케빈 헤셋은 공개적으로 권한을 박탈당하지 않았으며 제시된 정보를 수정하려는 명확한 노력도 없었다. 오히려 광범위한 반박 이후에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고집은 비록 마모의 징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의 핵심이 여전히 반복의 효과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언론인, 분석가, 학술기관들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캠페인 대변인들의 발언을 더욱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 비록 즉각적인 선거적 영향이 보장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반응들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담론의 한계와 최소한의 합리성 기준에 의해 유지되는 공공 영역 보존에 있어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